안녕하세요, 파티입니다. 이번 영상은 와소남님의 와인 글라스 데이 6회차 영상입니다. 와인 리스트는 셀리의 생브루아, 샤르도네 쿠르베 리버 2022 빈티지, 그리고 제라드 슐러의 온클레온 피노그리 2022, 그리고 루이스 까냐스의 리제르바 셀렉시온 데라 파밀리아 2016 빈티지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먼저 셀리의 생브누아의 샤르도네 쿠르베 리버 2022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화이트랑 그 다음에 그 오렌지 와인 그리고 뭐 레드 와인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 화이트 와인은 여기가 프랑스 쥐라, 여기 적혀있네요. 쥐라 지역에 있는 와인이고요. 셀리의 생브누아라고 해서 최근에 쥐라에서 조금 많이 뛰고 있는, 뭐 제가 맨날 라이징 스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라이징 스타입니다. 한 5,000바틀 정도 만드는 큐베고요. 1112번째 빈티지인데, 쥐라 와인 자체가 최근에 많이 주목받는 이유가, 과거의 쥐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부알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침령이 끝난 상태에서 그 알코올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는 그런 오크통에서 숙성하는 과정 속에서 그 와인의 유실 부분, 엔젤스 쉐어라고 얘기하는 유실된 부분들을 첨가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살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는 형태의 양조를 했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는 그 공기랑 접촉되는 그 와인의 표면에 효모막이 생기면서 굉장히 독특한 산화 풍미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아하시는 풍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쥐라 와인을 조금 어렵게 썼는데, 쥐라의 몇몇 생산자라든지 최근에 이제 주목받기 시작했던 이제 우이에, 첨가하는 방식이 우이에라고 하거든요. 우이에 방식을 도입하면서 쥐라도 붉은스럽게 그렇게 만듭니다. 붉은유처럼 만드는데, 다만 차이점은 붉은유랑 좀 비교를 하자면 쥐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그 산도 자체를, 그러니까 MLF를 통해서 많이 깎지를 않아요. 산도 자체를 조금 더 살려주고, 그다음에 오크통 사용 자체도 조금 자제하면서 사용 유지 오크를 좀 쓰면서 이 샤르도네, 이 품종이 주는 특징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인은 그런 특징들이 굉장히 조금 시트러스한 느낌들을 가지면서 마실의 집중도가 높은 와인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색상 같은 경우는 진짜 투명하고 연한 레몬 색상이었습니다. 일단 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엄청 시트러스 계열의 향과 고소한 향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시트러스 향이 좀 강세였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 리에서 컨택된 그 쥐라 특유의 산화 느낌의 그 고소함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입안에서의 바디감은 엄청 라이트하게 느꼈고, 맛 같은 경우는 이제 레몬 시트러스와 함께 약간 안반수 같은 퓨어하고 깨끗한 맛이 좀 느껴졌습니다. 첫 모금을 이제 마시자마자 이미지가 확 떠올랐는데, 그 햇빛 아래에서 그 하얀 이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이제 그 사이로 이제 비치는 햇빛을 바라보는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쥐라 방식이 아닌 이제 후이의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그런지 그 쥐라 특유의 그 산화 뉘앙스가 엄청 적고 있기는 하지만 좀 잘 정제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블라인드로 이거를 받았을 때 내가 쥐라 와인이라고 콜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약간 컨벤셔널한 와인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두 번째 와인은 제라드 슐러의 온클레온 피노그리 2022입니다. 자, 두 번째 와인은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조금 어렵다라고 표현했던 또 그 생산자 제라드 슐러입니다. 슐러 스타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큐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노그리를 가지고 만든 큐베고요. 앙크레옹이라는 그 큐베인데, 얘는 피노그리를 약간 오렌지 와인 스타일로 만들었습니다. 오렌지 와인이라고 하면 그 화이트를 만들 때 일반적으로는 이제 주스를 가지고 만드는데, 얘는 껍질에 침용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껍질에서 색을 추출해서 그런 향이라든지 구조감 자체를 만들어주는 큐베냐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피노그리가 어찌됐든 피노누아의 어떤 특징들을 쭉 가지고 있어서 피노누아의 그런 향들이라든지 또 화이트의 그런 어떤
섬삼이라든지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좀 잘 느낄 수 있는 조금 재밌는 큐벤 서브해드릴게요. 일단 색상 같은 경우는 오렌지 와인이라고 소개가 됐지만 저는 결명자 우린 물 같은 색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향은 오렌지 껍질 향이랑 약간의 브렛이 좀 많이 느껴졌고요. 입안에서 느끼는 바디감은 살짝 좀 진한 녹진한 느낌이 조금 있었는데 잘 익은 홍시를 조금 곱게 갈아서 으깨놓은 느낌? 그리고 맛 같은 경우는 저는 특정 과실이라기보다는 약간 멍든 과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라드 슐러를 이제 이번 포함해서 총 3번 정도 이제 마셔봤는데 저는 이제 이 제라드 슐러를 이해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치 이제 제가 그거를 먹으면서 계속 고뇌를 했는데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의 패션쇼를 보러 갔는데 이제 주변에서는 와 이거 오늘 왜 이래 감각적이지? 진짜 세련됐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만 이해를 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2시간 동안 보고 나온 느낌. 이런 스타일의 경험이 적어서 못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와인을 제가 이해를 못하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그걸 넘어서서 그냥 모르겠다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루이스 까냐스 리제르바 셀렉시온 데라 파밀리아 2016입니다. 마지막 레드 와인은 스페인의 리오아 지역의 루이스 까냐스입니다. 리제르바 등급이고요. 네, 스페셜 셀렉션이라고 해서 조금 기존의 루이스 까냐스에도 이게 이제 그냥 리저브 등급의 다른 와인이 있거든요. 기본 리저브 등급 랜딩 비율이 좀 다릅니다. 리오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템프라니오를 베이스로 하는데 얘는 85% 템프라니오를 사용하고 15% 정도 아덜 바리아타라고 해서 이제 다른 이제 그 포도 품종들을 사용해서 만들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블렌딩 비율 같은 경우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요 지역 자체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삼나무라든지 우드한 어떤 어메튼 배럴이랑 프렌치 배럴 섞여 있어서 거기서 나는 약간 허브 뉘앙스나 나무의 뉘앙스 같은 것들도 잘 드러나고 과실 뉘앙스들도 조금 있어서 어느 정도 좋은 와인이고 뭐 이 금액대의 최고 가성비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와인 독주 계열도 좋아하시고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와인도 썸해드립니다. 색상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붉은 색이긴 했지만 저는 약간의 갈색도 살짝 보였습니다. 향 같은 경우는 이제 삼나무 향과 검은 과실 향이 좀 많이 느껴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삼나무 향도 뚜렷해지고 밀크 초콜릿 같은 향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같은 경우는 이제 붉은 과실 산미랑 주시함이 좀 같이 느껴지고 타닌 같은 경우는 까슬하고 거칠다기보다는 약간 두툼한 가루? 뭉친 가루? 같은 느낌으로 느껴져서 그런지 약간 입안에서 좀 묵직하게 마무리가 됐고요. 이 와인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마시기보다는 이제 와인 경험을 한 지 이제 얼마 안 됐고 또는 아니면 친구들이랑 잘 익은 잘 만든 와인은 이런 와인이야 라고 소개를 할 때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와인이었습니다. 이번 6회차 와인에서는 셀리엥 생브루아가 저는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일단 마실 때 가져다 준 선명한 이미지가 너무 강렬했고 지라 와인의 그 전통적인 산화 느낌이 아닌 이런 깨끗하고 퓨어하게도 와인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를 일깨워줘가지고 그런지 만약에 구매를 할 수 있다면 이거를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와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6회차 와인을 이제 다 경험해 보았는데요. 이번 6회차에서는 지라 와인에 대한 그 편견이 조금 깨졌다를 이제 깨닫는 게 큰 수확이었던 것 같습니다. 7회차에는 이제 또 어떤 와인이 나올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